네,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토요일 주간정리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조금 늦게 올렸네요. 제가 휴일에 나눠서 올려드린다 그랬는데 저도 좀 쉬는 중이니까 시간은 조금 유들 있게 봐주세요. 자, 지금 유튜브 구독자분도 그러시고 투자하시는 분도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자, 제가 주간정리 시황에는 좀 글로벌적으로 한번 전체를 훑어보고 매일 드리는 1일 시황은 종목 위주로, 그다음 주간 정리는 좀 굵직한 선을 잡는, 추세를 잡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을 오늘도 한번 전반적으로 볼 거고요. 근데 섹터나 테마에 대한 얘기 이걸 한번 내일 올릴 것 같은데 금주 매매 같은 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전히 지금 1월 달에 우리나라 장이 욕을 되게 많이 먹고 있어요. 뭐 저는 사실 선방을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 또 우리는 신호를 찾고 투자거리를 찾아서 충분히 선방하면서 수익 낼 수 있다 봅니다. 자, 우리는 실전 투자 젤리 채널입니다. 시황과 투자에 특히 유튜브는 이게 절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우리 하는 것들 공유시켜 드리는 의미니까 참고하면서 시장을 한번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노란색 했는 게 이제 주간 정리니까요. 1월 조정, 한국 조정은 기회다. 미국 S&P가 신고가 났다. 그래서 2월 후보주군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주도 한번 점검하면서 얘기를 드려보는데요. 자, 1월부터 사실 전 세계가 사실 미국만 좋았어요. 사실 미국만 좋았고 거기다 일본이 좀 좋았죠. 같은 게 선진국 시장이니까. 이 세계 정신은 극차별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홍콩은 난리도 아니었죠. 거기다 우리나라까지. 자, 그래서 국가별, 섹터별, 특히 종목별로, 어닝 시장 종목별로 차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던 1월의 시그널이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이 정말 좋았고 일본이 정말 좋았지만 중국은, 홍콩은 난리가 아니었고요. S&P 500이 신고가 나고 4,600 넘어갔잖아요. 하지만 러셀이나 중소형주들은 조금 아직은 더디는, 순환배를 보여줬지만 더딘 그런 장세였고요. 자, 미국과 함께 일본이 33년 만에 역사적 신고가 도전을 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얘기는 지난주 좀 많이 드렸고요. 유럽도 뭐 살살 쏘쏘합니다.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미국, 일본, 유럽이 선진 시장의 대표적이니까요. 자, 그리고 중국, 홍콩도 뭐 어떻게 보면 난리 부르스인데, 또 중국 전체 시총이 일본, 인도보다 오히려 지금 홍콩이 인도보다 늦어진 거죠. 중국을 죽으면 안 되겠다. 홍콩이죠. 홍콩 정시가 진짜 동남아시아의 금융 허브였는데 이미 수년 전, 십수년 전 얘기고, 인도 시장의 시총이 뒤졌습니다. 자, 일본도 중국 전체 시총을 따라잡았죠. 어떻게 보면 제가 글로벌 시총 말씀드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시총 순위 말씀드리는 거는 시대 변화를 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어떤 시그널들입니다. 자, 그리고 대만을 제가 올해 따라잡겠다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안 돼요, 아직까지는. 대만이 여전히 우리나라보다는 좋은 면인데, 어쨌든 올해 1월 달 들어서 안 좋았던 한국이, 제가 제목에 이번 주에 적었다시피 오히려 빠진 게 지금은 더 좋은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기준은 뭐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AI와 반도체가 여전히 메인이다. 이쪽이 주도 섹터입니다. 가장 기본으로 보시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이제 바이오죠. 우리나라는 저가면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봅니다. 이게 메인입니다. 자, 그래서 1월 달에 한국 정시가 어떤 데서는 이게 전쟁 터진 저 팔레스타인도 정시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정시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뭐 작년 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빠진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항상 원데이 투데이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방어 잘하면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꼴찌와 1등을 항상 번갈아가는 탄력 좋은 우리나라 시장의 특장점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월 달을 맞이한 지금은 지금 많이 빠진 한국은 오히려 더 좋다. 자, 바닥에서 턴한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자, 1월의 의미를 살짝 한 번 더 짚고 보면 S&P 500을 살짝 띄워놨지만 S&P는 아니네. 역사적 신고가 2021년에 갔던 그 돈이 그렇게 많이 풀리고 난리가 났던 2021년, 그때 버블장을 벗겼어요. 선을 끊었습니다. 4,800이죠. 4,800인데 이 4,800 지수를 이번에 돌파했습니다. 원래 작년 12월 달에 돌파했는데 살짝 빠졌다가, 살짝 빠졌다가 이때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죠. 어쨌든
역사적인 신고가. 이쪽이 아니고 2021년 이때죠. 신고가 나는 건 되게 좋습니다. 저 종목도 얘기 드리지만 시장이 크고 규모가 클수록 그런 시그널이 갑자기 바뀌거나 전환될 확률은 낮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일 큰 데가 어디죠? 미국의 지수죠. 미국 지수 중에 가장 큰 S&P 500이 신고가 났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신호입니다. 나스닥은 살짝 아직 모자르긴 해요. 좀 쏠려 있기 때문에. 자, 그 가운데 제가 한번 난리 부르쳤던 엔비디아가 500불 갔다 막 한참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1월 둘째 주였나? 그래서 큰 돈이 들어온다, 빅수급 들어온다, 뭐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드리면서 혹시 이때 이제 중기로 AI 코어 중국 투자하시는 분 했다면 지금 그래도 20-30% 수익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기로 올랐기 600불 한 초반 중반에서는 조금 팔아서 이제 수익도 가끔씩 챙기면서 그런 맛을 알아야 되니까 고기 사드시라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고 많이 빠졌는데 작년에 제가 샀었죠. 11만원, 13만원 말씀드렸던 하이닉스 올해 중기로 보는 필수 종목인데 13만원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1월에 한 무의미로 잠깐 지켜봤고요. 자, 다음 주 3일만 하면 1월이 마지막이 마감이 되고 이제 2월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자, 미국은 여전히 어닝 시즌 다음 주도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 등락될 거고 견조하게 AI 반도체가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빠진 한국은 지금 살살 제가 개별주도 얘기드리면서 찾고 있잖아요. 여전히 수급 종목 장세가 예상이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매달 봤던 대형주, 빅수급주 찾은 것처럼 그런 종목을 찾기 위한 과정이고 찾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월달 진짜 많이 빠졌던 장세에서 2차전지 물론 많이 빠지긴 했지만 저희 전체로 봤을 때 유익있게 잘 대응을 하고 손실 방어하면서 대장주로 찾아가는 과정이다. 자, 여전히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해도요. 어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수급 분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 미국은 추세와 어닝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나 AMD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게 제일 좋고 그런 것들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사신 분들은. 자,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어닝은 물론 봐야 되겠지만 수급 분석이 제일 좋아요. 외국인 수급이든 우리나라 자체 수급이든 이쪽으로 제 특징을 살려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달도요. 2월달 좀 기대하고 있어요. 작년 12월 달에 제가 적었던 또 연간 전망이 있습니다. 요것도 연간 전망도 1월 달에 막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잊어버리셨을까 싶어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자,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작년에 금리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재작년에 달러 때문에 난리 났었고 금리다 물가 전부 다 난리 났다가 작년 11월 달 FOMC, 12월 달 FOMC 거치면서 파월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번은 더 좀 확인할 수 있다 보는데 이제 금리다 인플레다 그런 얘기 말고 앞으로 경기가 이 고금리 살짝 유지는 되고 있잖아요. 경기가 어떠냐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과 구조조정 당하는 그런 섹터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 버는 데는 어디냐 어닝을 정말 중요하게 챙기고 있는 과정이고요. 올해는 주도된 건 여전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AI가 빅뱅 시대 앞으로 10년 동안 바뀐다고 보지만 2010년부터 모바일 시대가 10년 갔듯이 애플이 시종에서 내려오고 MS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3조 달러 열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확장되면서 올해는 정말 AI 빅뱅 관련해서 AI 테마를 향후적으로도 확장된다. 이제 하드웨어 이쪽만 아니라 AI 관련 다양한 서비스, 그 다음에 어플들, 지금 AI 폰도 막 나오고 있고 비전프로 난리잖아요. 이런 쪽으로 실제로 B2C로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에 좀 더 관심을 갖자. 우리가 지금 개별주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확장기에 투자 컨텐츠를 찾고 있습니다. 올해 3월달 금리나 가능성이 좀 많이 빠졌어요. 지금 조금 워낙 높다 그랬잖아요. 올해 초 시작할 때 잠깐 조정을 받았지만 80% 정도가 올해 3월달에 금리나 될 거다 그랬는데 지금은 40%대로 많이 빠졌습니다. 오히려 그게 좋습니다.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빨리 성급하게 바라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자, 미국도 글로벌에 개인들이 다 몰리고 있거든. 자, 빅테크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이 살짝의 변동성을 주고 있긴 하지만 중심은 괜찮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살짝 줄지만 저는 하반기 한다 보는데 올해는 금리 인하 할 거예요. 자, 그럼 그 가운데서 여전히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부터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비만 관련 막 지금 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ADC 같은 것도 압력 관련 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꾸준하게 바이오는 관심 가져야 된다. AI 빅뱅 이쪽과 바이오 이게 메인이에요. 자, 그래서 어닝 시즌 거치면서 어닝 호조 나온 기업은 투자를 선택받습니다. 더 올라가고 신고가 막 나죠. 그래서 주가 상방도 되고 올라가는데 어닝 쇼크 난 기업도 따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투자에서 빼시는 거예요.
약한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약한 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 떨어져서 더 사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좋은 거 사는 거예요. 나쁜 걸 사지 마시고 줄이는 겁니다. 자, 기업별 차별하시면 돼요. 은행을 통해서. 자, 그래서 1월 달도 보시면 대충 사지 마세요. 제가 떨어지는데 2차전지 같은 거 더 사지 말라 말씀드리는 이유가 차별화되가 좋은 거 사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신고가 돌파되고 막 그런 걸 사는 거지 테슬라 같은 거 살 현금이 없습니다. 제가 5년 10년 보고 투자할 거 아니에요. 올해만 보고 하셔야 돼요. 올해만 보고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여전히 강한 거 위주로, 좋은 거 위주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1월 달에 현금도 갖고 있었고 1630 같은 거 개별주 같은 걸로 리스크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저희는요. 그래서 수급 분석하면서 주된 걸로 모아가는 선택 집중 과정이고 비중 조절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게 등락이 있지만 어떤 몰빵 투자하면 불안합니다. 하나 확 실어놓고 등락이 왔다 갔다 하면 밤에 잠도 못 자. 근데 우리는 지금 한 3개, 4개 포트를 딱 나눠서 분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느리고 빼고 이런 과정이 있다가 정말 좋은 게 생겼다. 정말 작년에 뭐 제조반도체나 에코프로 모티 이런 게 또 혹시나 나오면 두산노복 같은 거 뭐 지금도 관종이잖아요. 그때 비중 걸로 더 늘리면 돼요. 그렇게 변동성 장세를 잘 대응하고 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슬슬 이제 한번 볼까요? 자, 미국을 제가 띄워놨는데 그래프 보면서 기술적 분석도 조금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신고가 나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신고가 그냥 나는 거 아닙니다. 자, 지수가 낮지만 그 안에 올라가게 만든 주역 엔비디아라든지 지금 애플도 물론 잘 버티고 있었죠. 종목도 보면서. 자, 에르메스 잠깐 띄워놨는데 이건 나중에 볼 거고. 에르메스가 지금 럭셔리 주들이 좋아요. 럭셔리들이 유럽을 약간 걱정했는데 중국 때문에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어닝들이 르비통이 잘 나왔어요. 자, MS랑 애플이 시총이 3조 달러, 우리나라 시총이 지금 2조 달러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시총이 얘들보다 작아요. 엔비디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엔비디아 한 개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시총 다 살 수 있어요. 정말 싼 거죠. 물론 시총이 크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추세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 비교할 건 아니고 MS가 지금 S&P 올라가는데 1조를 했죠. 애플도 사실 걱정했지만 180불 잘 받쳐서 박스라 봐요. 애플 비전에 기대는 있지만 돌파가 안 됐습니다. 단기 정도 박스 왔다 갔다 할 거라 보고 엔비디아 메인이고 살짝 조정 받을 수 있어요. 추세는 괜찮습니다. 다음 주 아마존 나올 건데 아마존도 괜찮고 알파벳도 이거 뭐 신고가 났어요. 역사적 신고가 났어요. 알파벳도 그죠? 신고가 나버렸어요. 치고 올라가지 이번 주에. 역사적 신고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시대를 만듭니다.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자, 메타도 지금 AMD 같은데 지금 AI에 지금 10조 원 이상 그 엔비디아 H100 그 GPU 있잖아요. 그거를 뭐 수십만 개 뭐 투자한다 올해 말까지 말했잖아요. 자, 머스크도 그런 얘기 살짝 하긴 했는데 AI의 투자 싸움입니다. 빅테크들은 얼마나 큰 돈을 갖다 쏟아부을 수 있는지 올해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중국에 뺏기지 않고 자기들끼리 순위 경쟁을 하는 거죠. 그 사이 어쨌든 순서가 좀 느릴 수도 있지만 엔비디아든 그 TSMC든 우리나라 메인 반도체든 그쪽이 수요를 볼 수 있을 거라 보고 제가 계속 AI와 반도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AMD도 괜찮았습니다. 어젠가 그 테슬라 그 머스크 형이 또 AMD를 사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어제는 좀 살짝 반영이 안 됐는데 아마 다음 주 반영될 것 같으니까 AMD도 이제 메인이에요. 자, 넷플릭스도 정말 좋게 나왔죠. 공유되는 비번 같은 걸 줄이면서 매출을 상당히 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빠졌던 구독자가 1600만 명 더 늘었어요. 유료 구입자만 전 세계 2억 6천만 명입니다. 대단한 거죠. 디즈니 플러스는 약간 짭이 됐어요 지금요. 넷플릭스도 사실 그 나스닥이 주된 종목이니까 신고가 나고 있고요. 신고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 고가를 돌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실 이게 뭐 자기 CEO도 막 손절치고 그랬잖아요. 2022년에 거의 고가에서 80%씩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이클은 항상 그렇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시기에 올라갈 수 있고 V자 반응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냥 가는 건 아니고 성장과 어닝 받쳐줘야 되죠.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테슬라는 사실 사이버트럭 저도 차는 좋게 봤는데 올해 매출 양이 되게 미미합니다. 제가 200달러까지 끌었는데 깨졌어요. 여기서 아마 180불에서 160불 사이에서 바닥 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지 말라 그랬어요. 굳이 몇 년 걸리고 오래 걸리고 올해 내내 등락할 수 있는 건데 좋은 거 사지 바닥에서 노는 거 사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대기업들이 은행 계속 챙겨봐야 되겠지만
절대적으로 차별화되고 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의 전반적인 기업도 그렇지만 GPU CPI 관련해서 지표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난 목요일인가 미국의 4분기 GDP 이거 보면 예정치 확정치 막 나온다 그랬잖아요. 작년 4분기 GDP 미국의 성장률이 3% 이상 나왔습니다. 3.1, 3.3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연속 2분기 적자가 나야지 리세션 불황인데 안 나온다는 거야. 작년 초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 재작년 하반기 계속 안 좋게 보던 사람들 지금 쑥 들어갔어요. 그냥 지금 주된 거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더 좋은 시대, 이 좋은 정시가 정말 이게 버블로 가는 정도만 보는 거지 리세션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용 같은 거 봐야 돼요. 미국은 원래 고용 시장이 되게 탄력적입니다. 안 될 때는 바로바로 잘라버려요. 우리나라 같이 그런 노조 같은 것도 별로 없어서 될 때는 확 채용, 안 될 때는 확 잘라버립니다. 2020년 코로나 왔을 때는 2천만 명을 잘라버렸어요. 그 정도로 일자리 확 줄어드는데 뭐 그 정도는 지금 아니니까 어째 연착륙 때는 고용을 보면서 미국은 여전히 성장 잘 되고 소비도 견조하다.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그런 면이다 보니까 무슨 리세션이냐. 내년도 GDP 보면 2%대 다 보고 있거든요. 내외. 그러니까 리세션 얘기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앞으로 뭘 사고 얼마나 더 가고 정도나 속도로 보는 거지 여전히 상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글로벌 정시나 주식에 투자하는데 가장 중심이 미국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성장하면서 물가는 잡힌다. 정말 이상적이죠. 이런 얘기를 누가 했어요. 원래 사실 샤오실의 바보라 그래서 2022년에 물가는 그때 뭐 일시적으로 했다 파월 욕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2021년에 우리는 금리는 먼저 우리 창용 총리 내렸지만 미국의 파월은 안 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에 자이언트 스텝이다 빅 스텝이다 난리가 아니었거든. 그러면서 우리가 금리 때문에 온갖 고충을 겪었던 거잖아요. 그죠? 금리 때문에 계속 올렸잖아요. 2022년 이때 그러다가 이제 미국 금리가 작년 10월 달까지 텐트럼 주고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 12월 달에 산타랠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 정도로 금리가 중요하고 하지만 지금 매크로나 금리가 중요한 시기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골디락스 요즘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적인 어제 나왔던 PCI 연준이 많이 보는 CPI보다 많이 보는 물가 지표인 코어 PCI도 3% 밑으로 2%대 들어왔어요. 자, 물론 이게 연준이 바라는 2% 초반까지는 시한이 걸릴 겁니다. CPI도 그랬잖아요. 한 7%, 8% 나오다가 3%대 들어왔지만 얘들이 바라는 2%로 넘어가는 거는 좀 다르다. 전교 100등이 전교 50등, 30등은 해도 전교 30등이 전교 10등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런 면이다 보니까 물가는 물론 잡히겠지만 지금 정도는 너무 급하게 바라지 말자. 물가는 잡히겠지만 향후적으로 급하게 바라지 말고 금도 쉽게 확 빠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금주에 나왔던 어닝은 기업 차별화된다 그랬는데요. 3M 때문에 우리 다우가 좀 떨어졌잖아요. 3M 아시죠? 이렇게 보수팀 만드는 데인데 온갖 화학 실생활 제품 되게 많거든요. 실적이 좀 안 좋았고 테슬라 예상보다 좀 안 좋아서 200불 깨졌습니다. 자, 우리나라 2차 전지 많이 떨어졌지만 더 떨어질 거 없는 가격까지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인텔이 좀 사실은 반도체나 이쪽을 하는 쪽인데 삼성이나 이쪽 경쟁자 있잖아요. 하지만 올해 AI 관련 투자가 좀 늦은 편이에요. 인텔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젠가 11% 떨어지면서 어제는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강했던 거는 여전히 넷플릭스 아까 말씀드렸고 지도 좋았고요. IBM도 신고가 나고 있습니다. ASML 같은 반도체도 괜찮아요. 그래 반도체는 다음 주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자, 이번 주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 나올 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MD, 스타벅스 이게 나와요. 월요일날 밤에 나오겠죠. 한번 체크해 보면 되고 전망은 다 괜찮죠. 제가 말씀드렸던 주력되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31일 FMC는 여전히 무난하리라 봐요. 이제 3월달이 중요하고 2월달 없습니다. 3월달이 중요한데 무난하게 넘어가고 3월달에 넘어가는 징검다리 정도로 보는데 이걸 좀 봐야 돼 사실은요. 이게 뭐냐면 작년 금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0년물 금리거든요. 이 작년에 빌 에크만 작년 10월달 우리 급락했을 때 있습니다. 빌 에크만이 이제는 이제 채권 쇼스를 멈춘다 이런 얘기했었고 5%까지 가던 미국 10년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때 우리 막 재무부 이런 데서 국채 발행한 일정가에 막 챙겼잖아요. 근데 이제 장기물에 투자를 좀 더 하겠다 이런 얘기 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금리 한번 체크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부터는 물가든 경기든 다 말씀드리면서
10년물이 4.2 정도로 단기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4.2 갔다가 떨어지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4% 내외에서 등락하는 게 좋아요. 물가는 빠지지만 확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락하는 과정과 미국의 장기 성장성을 얘들이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그 등락이 좋은데 작년 10월 달에 챙겼듯이 이번 31일 날 미국 재무부에 분기별 국채 발행 계획이 나와요. 작년 10월 말에 나왔고 이번 1월 말에 나옵니다. 그래 QRA라는데 이것 따라서 이제 국채 금리가 살짝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챙겨볼게요. FOMC랑 같이. 이건 제가 볼 거니까. 자, 그리고 노보노 디스크라 해서 비만약 아시죠? 그거하고 퀄컴 실적 나오고. 자, 정말 중요한 애플이 실적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애플 비전 프로 출시를 지금 예약 잘 받고 있잖아요. 되게 잘 되고 있는데 테마 상당히 좋고 실적이 나오는데 큰 기대는 안 해요. 어차피 중국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을 키우는 거지 애플은 지금 4분기 실적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자, 메타도 지금 계속 AI 투자하면서 괜찮게 보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잘 넘어갈 거라 보고요. 뭐 고용도 한번 챙겨보면 됩니다. 다음 주에도 볼 것도 많죠. 어닝 같은 거. 자, 미국 한번 얘기 드렸는데 또 지금 또 슬슬 그래요. 항상 주식에 어떤 투자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에 반대해서 공포에 사고 뭐 탐욕에 팔아라 말만 쉽다 말씀드렸는데 서서히 지금 AI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라갔죠. 자, 그러다 보니까 버블 아니냐.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제 부동산에 미친 듯이 들어가다가 2008년에 버블이 꺼져서 한번 확 떨어졌잖아요. 근데 1990년대 중반에 인터넷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저도 기억나거든요. 전 2000년부터 주식을 했는데 그때 진짜 IT 버블이 정말 심했어요. 근데 그 버블에 대한 좀 공포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따로 찍을 거예요. 따로 지금 뭐 어닝이나 밸류나 금리, 집중도, 글로벌 흐름 다 비교하면서 결론은 여전히 저는 AI 버블의 초입이라 봐요. 물론 버블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로 돈이 AI랑 이쪽으로 몰리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버블은 만들어지는 게 맞는데 아직은 초입이다. 초입에 겁낼 거 없다. 미리 나중에 뻗질 거를 왜 미리 지금 걱정하지?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미리 걱정하는 사람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원래 투자하시는 분들은 살짝 긍정적인 바이어스가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셔야 되는 거고 그 가운데서 제가 항상 수급이나 분석을 하면서 꼭저기 잡으면 되죠. 큰 것들은 한 번에 안 빠진다 그랬어요. 항상 기회를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투자하실 때예요. 이건 따로 한번 요새 살살 얘기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예고 방송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살짝 우리가 봤죠. 1월 달에 많이 빠졌을 때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보다는 중국을 좀 봐야 되는데 중국은 사실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워낙 지금 많이 빠지고 이제 부양책을 작년부터 십수번 계속 내고 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자, 중국이나 외자본은 홍콩을 잠깐 보여드리면 홍콩은 자, 지금 이게 연봉이거든요. 월봉이거든요. 2021년에 글로벌 피크 졌을 때가 12,000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많이 ELS 가입하셨을 거예요. 지금 만기 돌아오는 것들이 2021년 거니까 2년, 3년, 4년 그렇죠. 요때 한번 12,000포인트 가입하셨던 분들이 지금 하게 되면 50% 빠지는 거예요. 저 보통 ELS 들어가면 50% 안 빠지면 이자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때 들어갔던 분들이 50% 떨어지니까 손실을 보는 겁니다. 원금에서.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희망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부양책을 상당히 강하게 내더라도 V자 반등 힘들 거라 봐요. 어쨌든 홍콩이 지금 추세가 없어요. 이런 중국 홍콩 투자하시는 거 아닙니다. 추세 같은 게 없어요. 약한 거예요 그냥. 2022년 시진핑 3년임 되고 나서 기대감 살았다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떨어졌고 또 이제 엄청 많이 맞았죠 미국한테. 2008년 서프라임만큼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의미 있게 좀 바닥을 만들 수 있다 봅니다. 더 안 빠지게 부양책을 상당히 강하게 내고 있다 보고요. 물론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이거보다는 그 FTSE 지수가 있습니다. 글로벌로 보는 그 중국 차이나 A 지수인데 얘도 지금 2022년에 이 저가 살짝 깨고 내려갔어요. 하지만 뭐 의미적으로 좀 받치고 있는 구간이고 지난주에 살짝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같은 흐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시가 하락이 조금 방어될 것 같아요. 바닥 변동 만들 수 있다 보는데 여전히 패닉 중이고 여전히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측면에서 한국 정시 보면서 이번 주에 나왔던 거는 중국 홍콩 정시 안정화 위해서 2조 위안 370조를 긴급 투입했고 지준율도 생각보다 많이 내렸어요. 자, 부동산 금융도
부양책이 계속 나오고 있죠. 어쨌든 부동산 금융으로 2000년대 중국이 워낙 쉽게 성장했단 말이에요. 도로 깔고 도심화하고 청년들 불러와서 도시화하면서 그렇게 부동산 발전으로 GDP를 10% 찍었는데 이게 안 돼요 이제. 그게 이제 2015년에 그레이 레노 이때부터 부각되기 시작하고 공급 과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자꾸 녹여야 되는 아마 앞으로 5년 10년 갈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다 그 사이 중국 차이나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또 미국이 그걸 바라는 거죠. 미국이 바래요.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이 힘든 게 뭐 작년에 살짝 올해 미국 대선 때문에 손을 잡았다 하더라도 80년대 후반 그 플라자비 있죠. 그때 이제 도쿄 땅 팔면 미국을 산다 했을 때 그 일본이 정말 그 난리 났지 않습니까? 부요해서. 그 앵고를 만들고 90년대부터 어떤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30년 만든 게 미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을 만들고 있다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하고 이 금융은 미국 못 이겨요. 금융은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 통해서 어떤 금융시장이 워낙 안 좋았던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여전히 수년간 연착륙하여 노력할 거예요. 이거는 CGP 해야 될 일인데 어쨌든 지금 나왔던 정책이 빚을 내서 빚을 갚아라. 뭐냐면 원래 중국은 땅이 국유화입니다. 사적 기업이 없어요. 다 국유화인데 그거를 지방이나 기업에 빌려줘서 개발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양도 하고 사람들도 아파트 사고 그랬는데 그 몇 년간 안 되는 거잖아. 사람들이 지금 안 사는 거고 내수가 안 좋아서 안 사는 건데 그 물렸던 것들을 다시 담보로 잡고 괜찮은 것들 돈을 또 빌려주는 거예요. 누가? 중앙정부, 쉽게 말하면 은행들이 빌려줍니다. 자, 중국의 은행들은 다 국유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히 보시는 분들은 공상은행 같은 거 있어요. 중국의 공상은행 은행 주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하면 되는데 저 은행 주가 물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괜찮아요. 딴 거보다 잘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룡이고 안 빠지고 안 망한다 보는 거예요. 이 공산당 사회주의 경제는 정말 꿈심하죠. 밖으로 드러난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쉽게 또 빠지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습니다. 폭락론자나 이제 안 좋게 보는 분들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몇 년 뒤입니다. 올해는 괜찮아요. 제가 항상 이제 1년을 보잖아요. 올해 우리 열심히 수익 내면 되니까 올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투자 대상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 영향주는 MSCI 중화권. 자, 우리나라도 DM 그러니까 디벨롭먼트 선진국 가야 됩니다. 지금 MSCI에서 보는 미국, 일본, 유럽이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DM 시장에 중국이 무조건 1등이야 비중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였는데 순서가 밀려서 이제는 대만도 우리나라보다 낫고 인도도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나라가 약간 쩌리된 느낌이거든. 그래서 일단 올해 6월도 그 MSCI 선진국 관찰국 지정될지 안 될지 물론 봐야 되겠지만 아마 지금 윤통의 의지를 봤을 땐 또 상당히 강하게 한다 그럴 거예요. 그 DM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그렇고요. 그 중국은 지금 이런 대규모 부양책 통해서 이제 바닥 다질 거라 저는 보는 거죠. 자, 잠깐 아까 전에 이제 럭셔리 주가. 유럽은 사실 자동차나 독일 제조업, 특히 독일 주가 보면 돼요. 닥스 보시면 되고 유럽의 이제 은행 주가 보시면 돼요. 왜? 유럽은 여전히 금융 쪽으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냥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 중국 같이 유럽이랑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관광이든 수입 수출 그 분위기가. 그 중국이 워낙 빠진 거 대비하면 잘 선방하고 있습니다. 정시 봤을 때는. 하지만 이번에 럭셔리 주가 봤을 때 루비통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나? 자, 에르메스도 보시면 올라갔죠. 일본 보시면 그렇죠. 확 올라갔죠. 이게 에르메스 나온 게 루비통이 나왔는데 럭셔리 많이 사시잖아요.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근데 불안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 중국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매출이 13%더 올라버렸어. 물론 단가를 올린 것도 있겠죠. 하지만 럭셔리 주가가 튼튼하다는 것은 유럽의 사실 기업들에 대한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르메스라든지 버블이 항상 다 보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대표적이다 보니까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일단 유럽 주가는 요걸 판단할 때 여전히 관전하면서 괜찮게 버티고 있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한일이 아니라 일본이 지금 33년 만에 지금 고가를 낸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방송 주간 정리 때 보시면 한번 정리를 쫙 다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중국, 대만, 일본 있잖아요. 지난주 주간 정리 때 보면 되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전히 딴 나라에서 돈 벌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도 주식 보고 섹터 볼 때 야, 우리 게 왜 안 올라가? 쟤만 먼저 오르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가면 따라갈 수도 있지만 전체로 순환매가 돌잖아요. 그러면 돈 버는 친구들이 또 그쪽으로 와요. 물론 그게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딴 데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돈 벌고 미국 쪽, 일본 좋은 게 우리나라는 다 야 보면서 왜 우리는 못 올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순서를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나라 충분히 수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좋은 거, 미국 좋은 거는 좋은 거예요. 돈에 관계되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주 가끔 체크하는데 제가 올해도 그렇고 항상 말할 때 우리나라는 금리랑 환율이랑 유가를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3고다 3저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금리는 아까 말했던 이번 주에 나올 그 재무부의 국채 발행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금리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 4%짜리가 요쪽 왔다 갔다 10년 등락하면 좋은 건데 뭐 저는 많이 안 오를 거라 보기 때문에 금리 좀 볼 거고, 환율이 사실 살짝 안 좋았잖아요 이번에, 그죠? 중국도 안 좋아서 1300원대 30원 50원 그러고 있는데 이 환율이 조금 시그널을 준다 봅니다. 워낙 많이 빠져 있고 2월달 반등 줄 때 환율이 고가가 나오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좋다 보는 거고 좀 같이 보고 있고요. 유가는 올해 내내 봐야 돼요. 올해 내내 봐야 되고, 어쨌든 세계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브릭스 플러스든 사우디든 오펙이든 유가를 봐야 되는데 좀 올랐죠. WTI 어제 기준으로 78불입니다. 원래 70불 이하는 안 떨어져요. 미국도 전략 비축률을 막 사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고 70불 이하는 저가라 보시는 게 맞고, 70불 초반 중반이 되게 좋아. 이게 글로벌 증시도 우리나라 100% 수입하는 우리나라 되게 좋은 유가인데 일단 여기 살짝 올라가서 지금 78불 정도 돼 있다. 원인은 뭘까요? 빠졌을 때는 암만 오펙이 감산한다 할 때 안 떨어졌잖아, 안 올라갔잖아요. 그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중국이 사실은 전 세계 원자재를 막 빨아들이는 친구인데 경제가 이제는 안 좋았기 때문에 회복 미진하다 봤기 때문에 안 올랐던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사우디가 감산 철회했잖아. 철회했습니다. 근데 미국 경기가 괜찮죠. 미국 경기 괜찮고, 미국이 지금 글로벌 이 유가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입니다. 중동이 아니에요. 미국이 오일 쉐일, 쉐일오일 만들면서 쉐일에 대한 그 기술력이 매일매일 항상 발전하고 있어요. 2015년에 쉐일오일 발견됐을 때는 정말 많이 들어서 밑에 들어 모래 팔아서 그 쉐일에 있는 걸 뽑아내려고 그러면 배럴당 아마 100불 이상 돼야지만 쉐일오일이 단가가 나왔다고. 근데 지금은 쉐일오일이 아마 배럴당 30불만 나와도 수익이 나요. 그 미국에 이제 기름 뽑는 거를 리그라 하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리그 있어요. 철로된 엄청 큰 그 구조물인데 리그 수를 체크하고 있거든요. 근데 리그 수가 되게 탄력적이야. 탄력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전략 비축률도 좀 봐야 되고, 쉐일오일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리그 수가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70불 중반 정도 대가 되게 좋다. 지금 살짝 올라가는 부분인데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한번 적어놨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1일 시황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목요일 방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유독 빠졌느냐, 워낙 많이 빠져 걱정했기 때문에 2번이나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설명드렸지만 괜찮다. 우리나라가 무슨 팔레스타인보다 많이 빠졌는데 지금 오히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좋게 종목을 쉽게 고를 수 있다. 제가 1263과 같은 현금화 다 시켜놓은 이유가 살 종목이 보여서 그래요. 지금 종목 사항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기로 보세요. 반도체 2월 반전 기대한다. 자, 그리고 주간 정리인데 가끔 말씀드리는 정치 정책. 자, 올해는 글로벌 선거의 한 해, 그냥 빅 선거의 한 해입니다. 우리나라 4월 총선도 있고 3, 4월 되면 러시아 푸틴과 우크라이나 선거도 있어요. 그 다음 여름 되면 EU도 있고, 제일 큰 거는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죠. 제가 주간에도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어쨌든 디센티스랑 헤일리는 안 될 것 같아요. 헤일리는 이제 자기 어떤 정치력 때문에 남아있는데 트럼프의 상대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에 다 줄을 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 바이든으로 또 갈 것 같아요. 11월까지 쭉 그려봐야 될 것 같고, 이 트럼프는 이미 겪어봤습니다. 어떤 분들 또 불확실성 얘기하는데 2016년도에 11월달 그 선거할 때 주가 미리 빠졌어요. 이 트럼프 저런 사람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 하냐 이렇게 하면서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 2016년 9월달에는 또 영국이 브렉시트 했잖아요. 야, 영국 왜 유로존에서 빠져? 그때 되게 안 좋았다고요. 가끔 제가 2016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정말 안 좋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왜 박근혜 탄핵도 있었고, 뭐 탄핵 그 2017년에 됐지만 정치주 되게 불안했고, 연기금연에서 코스닥 중소형주를 다 때려버렸다고. 그 코스닥 박살 나서 2016년도에 들어가지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2017년도에 날아간 거예요. 트럼프가 생각보다 잘하는 거지. 법인세 내려주면서 신기한 막 팍팍 세우면 주가 막 엄청 부양하는 거죠. 트럼프가 된다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게 아니에요.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 증시의 불확실성은 처음 일어난 걸 블랙스완이라지 한번 겪어본 거는 한번 감안을 시킨 겁니다. 시장은 되게 스마트해요. 빨리 적응합니다. 겁내지 마시고 이 사람들의 정책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11월 때까지 어떻게 또 강하게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할 건지 심플하게 강력하게 그냥 같은 두 번 적어놨네요. 이 발언을 관심 가질 거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는 긍정적입니다. 바이오는 긍정적이고 단가를 낮추려는 민주당 그런 정책보다 제약업 좀 키워줘요. 크게 딜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여전히 신재생 저런 거 왜 하냐 하는 거 있어요. 거기다 우리나라 전기차나 이쪽 영향 좀 받고 있죠. 미리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나 2차 전지는 이 밴드에서는 급을 낼 게 아니에요. 시간은 물론 걸리겠지만 사는 거는 물론 아니지만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은 아예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좀 약세다. 자, 그리고 윤통이 어쨌든 1월달 빠질 때도 상당히 정시부양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자, 이런 때 하는 것도 신기할 정도로 얘기를 했죠. 뭐 금융 소득으로 뭐 계급을 바꾸자는 얘기도 막 금융 철학적인 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한 적이 없는데 그런 거. 그 미국에 제가 401K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정시부양 의지가 이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조금 눈치는 보고 있겠죠, 참모들이. 하지만 정시가 2월 달에 좀 괜찮아지면서 한 번 더 확인할 것 같은데 왜 4월 달에 총선이니까. 올해 내내 물론 봐야 되겠지만 큰 거는 그렇습니다. 금투세는 하면 안 돼요. 하반기 때 또 이게 나와서 저는 금투세 안 된다 보는 거고 시간 좀 걸릴 거고 상법 개정을 하겠다. 자, 불법 공매도 척결은 좀 하고 있어요. 분명히 저는 요거는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저는 잡겠나 하는 애들 잡더라고 사실은. 정말 주가 조작 같은 것도 빨리빨리 때리고 옛날에는 주가 조작하고 한 5년 있어야지 잡는지 마는지 그랬어요. 못 잡는 경우 거다하고 이제 빨리빨리 나옵니다. 작년에 뭐 우리 그 CF의 계좌 같은 거나 여러 가지 급등락했던 거 있죠. 벌써 지금 결과가 나와요. 이런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시의 불합리한 잡는 것들. 상속세를 건드는다. 시간 좀 걸리겠죠. 물론 의지는 좋습니다만 시간 좀 걸린다 보기 때문에 요거는 점수를 주겠지만 나머지 요거나 이런 것도 시간 좀 걸린다. 하지만 4월 총선 전에 정시로 나쁘지 않다. 정책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내일 섹터나 테마 종목 얘기를 또 드리겠지만 2월은 여전히 제가 준비를 잘 하고 있고 여기서 수급 관련해서 빅수급주를 저희는 발굴할 거예요. 제가 지금 대상으로 보고 있고 개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후보를 저희가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받을 때 조금 비중 조절도 잘게 하고 종목 매매도 약간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수익을 위한 노력이죠. 쉽게 돈 버는 게 있어요. 팡 실어놓고 나는 돈 벌겠다. 물론 올해 1630보다는 하이닉스 같은 거라든지 이 반도체 쪽이 좀 좋다 보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이런 거 들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중기보도 그렇게 하시는데 단기로 그래도 매매 좀 하시면서 보는 분들은 조금 노력하시면 됩니다. 매매도 노력인 거죠. 아무나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변동성이 크지만 여유 있게 보시고 우리는 분산해놨기 때문에 자, 빅머니 종목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아침에 사가지고 우리 뭐 단타 치면은 왔다 갔다 정신없잖아요. 상따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빅수급들은 물론 월요일 화요일날 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걔들이 5% 10% 먹으려 들어와요. 아니라니까요. 확 들어오면 나중에 앞으로 수십 프로 수백 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유를 가지고 분산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빅머니 종목들은 우리 대상은 다 그런 종목들이에요. 자, 그래서 과거에 뭐 금양이든 뭐 레인보우 식스든 요 근래 봐서 에코프로, 머티, 두산중공업, 제주반도체 그렇게 들고 왔다 갔다 꼭지 못 팔지만 어쨌든 수십 프로 수백 프로 수익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우리는 빅수급주를 보자. 이런 얘기를 내일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하시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오늘은 또 국가별로 미국 같은 경우 다음 주 일정,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일본, 중국까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 이제 정책적, 정치적인 부분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말은 쉬시는 거예요. 투자도 일이기 때문에 머리도 좀 쉬셔야 되고 리프레시 잘 하시고 제가 젤리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걱정인데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자, 휴일 잘 쉬시고요. 또 내일 섹터 테마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